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브리핑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시장 마감 상황 어땠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의 주요국 증시는 이번에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FOMC 의사록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이어서 중국에서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출발 자체가 약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우선 이 중국의 경제 지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중국의 차이신 서비스업 PMI가 부진하게 나타났는데요. 이 팬데믹 이후에 중국의 이런 경기 회복이 얼마나 미지근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업계 전문가들은 평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약하게 출발을 한 이후 장 막판까지 이렇게 하락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었고요. 유로스톡스 50지수 0.92%로 1% 가까이 되는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4,350포인트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 유가는 주요 감산국들이 감산을 지속할 것이라는 소식과 함께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2.92%로 3% 가까이 되는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71.83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다시 71달러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감산에 러시아와 협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 공급에 대한 우려감이 번지게 된 건데요. 이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매수세가 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국제 유가도 오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과 함께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휴일을 지나고 미국 증시 개장을 했을 텐데요. 마감 상황 어떻게 마감 지었을까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0.2에서 0.3%의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FOMC 의사록을 통해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에 대한 향후 불확실성과 제넷 옐렌 미국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양국을 둘러싼 불안감이 높아진 점이 오늘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경제 매체인 배런스는 옐렌 재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미중 기술 전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양국은 최악의 타이밍을 맞고 있다면서 옐렌 장관의 이번 방문은 지난달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을 만난 이후 관계 개선의 연장선에서 추진되어 왔지만 방중 계획을 발표한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기업의 미국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며 중국은 반도체 생산의 핵심 부분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하는 등 양국의 갈등이 첨예화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시장의 예상을 하회한 5월 공장 주문 지표도 시장의 부담이었습니다. 미 상무부는 5월 중 미국의 공산품 주문이 전달 대비 0.3%가 증가해 최근 6개월 동안 5번째 상승세를 보였지만 예상치였던 0.6%에는 미치지 못했고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은 자동차와 비행기 등을 포함한 운송 부분이었으며 이들을 제외한 공장 주문은 오히려 0.5%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유틸리티, 부동산, 항공업종 등이 상승했던 반면 에너지, 건설, 제조, 기초소재는 약세를 보였고 오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3.936%, 달러 인덱스는 0.4%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인 제레미 그랜섬이 미국 증시가 몇 년 내에 최대 70%까지 폭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소식이 오늘 시장에 다소 부담이었습니다. 그는 최근 웰스트랙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간 미국 증시에는 1929년, 2000년, 2021년 등 3번의 큰 거품이 있었다면서 이번에도 증시가 앞선 거품 때와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앞선 증시 거품이 발생했을 때와 현재 주식시장이 유사하다며 거시경제 환경이 거의 완벽해 보이지만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그런 애초에 증시가 85%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올 들어 AI 열풍이 불면서 증시 하락폭 전망을 약 70% 정도로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AI 부분에서 작은 거품이 생겼다는 사실이 부담이지만 생성형 AI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주식시장 거품이 꺼지는 마지막 단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강하다면서 주식시장은 향후 1, 2년 내 전형적인 거품이 꺼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전형적인 경기 침체와 전형적인 기업 수익률 하락이 예상되지만 AI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지가 UN 통계를 인용해 미국이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FDI를 유치한 국가의 자리를 지켰다고 보도했습니다. UN에 따르면 미국에 유입된 FDI 규모는 지난해 2,850억 달러에 이르렀지만 2021년에 3,880억 달러에 비해 36%가 감소한 규모로 신문은 전 세계 기업들이 경기 둔화라는 불확실성과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상승 속에서 해외 투자 자체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조만간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면서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덕에 재생 가능 에너지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의 미국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편 유엔은 지난해 전 세계 FDI는 1조 3천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2%가 감소했으며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평균 37%가 감소했고 특히 유럽연합의 감소폭이 컸으며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현재 FDI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면서 전년 대비 4%가 증가한 9,16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사 파이퍼 샌들러가 코인베이스를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하고 목표 주가도 60달러로 하향 제시했다는 소식으로 오늘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1.98% 하락해 78달러 3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올해 암호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 압력이 지속되고 있어서 암호자산 거래소의 매출이나 이익을 예상하기에는 너무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기소와 불확실한 규제 방침으로 실적 예상은 어렵겠지만 코인베이스가 2년여 만에 가장 낮은 분기별 거래량과 월간 거래 사용자 총계를 보고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올 들어 상승했던 암호자산 가격이 코인베이스의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물 비트코인 ETF의 승인 시기도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규제 측면의 진전 상황을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 공급관리자협회 ISM의 6월 서비스업 PMI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소폭 상승한 51.1이며 이어 고용 관련 업체 ADP사의 6월 민간 부분 고용 지표가 발표되고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24만 5천 명의 증가이며 이어 노동부의 5월 고용이직 보고서인 졸트 리포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상무부의 5월 미 무역 적자, 에너지청의 주간 천연가스 재고, IHS 마켓의 5월 미국의 비제조업 부분 PMI 지표가 발표되며 리바이 스트라우스 그리고 시뮬레이션스 플러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 지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의 휴장 영향 그리고 6월에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짙어지면서 관망세까지 함께 짙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0.55% 하락한 2,579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더 자세하게 보면서 어떠한 흐름이 나타났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최근에 주도를 하고 있는 전기전자 섹터 오늘도 훑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투톱 이번에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모두 다 1%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삼성전자는 1.37% 하락한 72,000원 선까지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마감 때까지 하락폭이 더욱더 키워져 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02% 하락한 11만 6,7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또 이어서 2차 전지주들 최근에 테슬라와 리비안의 이런 인도량과 관련되어 있는 소식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가 되고 있지만 이번에는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역시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주가 자체는 소폭으로 하락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0.35% 소폭 밀려났고요. 56만 7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삼성 SDI도 0.42% 하락한 70만 8천 원을 기록한 가운데 LG화학도 0.59% 하락한 67만 6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대형주들이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이 코스피 지수 자체도 약세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2차 전지 셋업체들은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던 가운데 이 소재 종목 내에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리튬 관련 종목들은 또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전 코스피 시장에서 대표적인 종목들 빠르게 훑고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포스코 퓨처엠이 1.6% 오른 38만 1,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변동성은 상당히 강했지만 이 리튬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로 둬보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 코스모 신소재가 6.73%로 강세를 기록했고요. 장 초반부터 급등하는 주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또 그 밖에 금양도 21% 넘는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71,200원을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2차 전지주 내에서도 리튬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은 데에는 중국의 수출 제한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지속이 됐기 때문입니다.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핵심 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규제 제한이 다른 광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2021년 기준 2차 전지 양극재의 핵심 원료로 사용이 되고 있는 이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84%에 달하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필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에서는 이렇게 광물을 다시 한번 무기화하는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감이 더 짙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중국에서 이러한 조치를 내렸을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대체제를 찾기 위해서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따라서 이 사업 내에서도 리튬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이렇게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BYD는 세계에서 리튬 매장량이 가장 많은 칠레에서 이 새로운 추출 기술을 도입을 하기 위해 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고 이 브라질에서는 소규모 독립형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소식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리튬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 지수에 비해서는 선방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나흘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891포인트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이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고 강보합권 내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시면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보다는 선방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코스닥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강한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기 때문인데요. 에코프로 BM이 2.55%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28만 1,5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에코프로도 연이어서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6.43% 상승한 94만 3,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장 초반에 잠시 밀렸다가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내면서 장중에는 52주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해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에코프로의 급등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미국의 전기차 업체들에서 예상보다 더 많은 인도량을 발표를 했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결과라고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지난 2일 2분기의 차량 인도 대수가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고요. 또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리비안 측에서도 인도량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이런 소식을 밝혀오면서 2차 전지 종목들, 배터리 관련 종목들 쪽으로 투자 심리가 일제히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6월 30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3,610억 원을 조달한다고 공시한 점도 주가에는 긍정적인 재료가 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관련해서는 수급적인 부분도 한 가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 외국인의 수급이 11만 주 넘게 들어왔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리튬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코스피 시장에서 리튬이 왜 이렇게 주목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이제 중국을 방문을 할 텐데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에서는 이렇게 광물을 무기화한다는 소식을 전해왔기 때문에 리튬주들이 관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코스피 시장에서 대형주들뿐만 아니라 이 중소형주들, 코스닥 시장에 몰려있는 중소형주들까지도 일제히 강한 흐름을 나타내줬는데요.
리튬 관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코스피 시장에서 살펴봤던 금양이 21%대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코스모 화학도 17.96%로 18% 가까이 되는 상승세를 나타낸 가운데 장 초반부터 막판까지 상승폭은 지속적으로 더 커져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강원 에너지가 10.19% 상승하면서 26,500원을 기록한 가운데 EV 첨단 소재도 9.38%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리튬 포어스도 9.18%, 포스코 엠텍이 6.09% 상승했고요. 하이드로 리튬도 5.17% 상승한 31,5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 밖에 이 리튬 관련 종목들 대체적으로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로 둬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히토류 관련 종목들, 이 광물 자원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동일합니다. 중국에서 이 광물을 무기화하고 있다. 이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따라서 이렇게 히토류 관련 종목들, 광물, 그리고 리튬, 이러한 소재 종목들의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희귀금속 종목들의 주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히토류 관련해서 유니온이 10.56%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7,12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 다만 장 초반에 비해서 탄력이 마지막에는 둔화가 됐습니다. 상승폭이 약간은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삼화전자도 5.95% 상승한 8,190원을 기록한 가운데 유니온 머티리얼즈도 5.65% 상승한 4,3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EG도 2.46% 상승한 17,92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희귀 금속 종목들, 히토류 종목들 강세로 거래를 마감했지만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장 초반에 급등했던 것에 비해서는 탄력이 둔화가 되면서 리튬 관련 종목들은 막판에 가서 더 탄력을 받았다면 이렇게 히토류주들은 마지막에는 상승폭이 약간은 둔화가 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서 선별적으로 잘 골라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